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가지 난치병을 자연요법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 저희 한의원 방문해서 치료하시는 환자분 중에서 중증 근무력증을 지니고 계시고, 또 뇌명증이라는 건 이제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뇌명증이라고 하죠. 이러한 질환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을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또 효과가 비교적 예상보다 좀 빨리 좀 좋아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고 좀 더 완치에 가깝게 좀 치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육 질환 중에서는 상당히 좀 심한 질환에 해당되는 편이시고요.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우리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 근육을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이란 우리의 뜻대로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해지는 경우에는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환자분의 경우도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한 지가 4년 되셨고, 또 4년 동안 계속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뭐 그렇게 큰 차도는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저희에게 지니시고 계시고, 온몸에서 근육 통증이 자주 느끼시게 되고, 팔, 다리에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 또 많이 지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전형적인 그 중증 근무력증 초기 증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이 쿵쿵 울리거나 쾅쾅 뭐 쿵쿵 쾅쾅 하면서 머릿속에 소리 나는 이런 뇌명증 증상도 이제 동시에 지니고 계신데, 이러한 중증 근무력증이나 또 뇌명증이나 치료가 몹시 까다로운 이러한 난치병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난치병 환자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많은 노하우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것은 왜 우리 몸의 근육을 뜻대로 움직일 수 없냐 하면은, 간단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신경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뭐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러한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이러한 신호를 우리 근육에서 받아서 이 근육이 이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이 신경과 근육이 접합되는 부위, 신경과 근육이 서로 이어지는 부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에서는 어떻게 움직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메시지를 잘 근육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근육의 접합 부위, 연접 부위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어떤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서 신경과 근육에 연접되어 있는 부위의 특수 기능이 손상을 입는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중증 근무력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정상적인 이 근육과 신경 연접 부위에서는 이와 같이 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이렇게 근육에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는데요. 중증 근무력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경과 근육이 접합되는 부위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시는 거죠. 좀 파괴가 됐다 그럴까요? 손상이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신경 신호가 신경 말단 부위에 잘 전달은 됐는데, 이것이 더 이상 근육으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접 부위에, 그리고 이 신경 신호를 수용하는 수용체라 그러죠. 이 신경 신호를 받는 부위에 지금 이와 같이 손상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신경 회로는 정상이지만 신경 신호가 이와 같이 그 근육에 전달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뇌명증은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원인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볼 때 이 신경세포, 우리가 신경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신경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경세포의 전반적인 기능이 취약해져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신경회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경 회로의 기능 저하가 원인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환자분이 치료할 때 그러면 그 어떻게 치료했길래 이제 어느 정도 호전되는 반응이 나오시느냐. 자, 이 환자분께서 지금 통증이 근육통이 좀 다소간 호전되시는 느낌이 들고 다리에 힘이 없던 증상이 조금 힘이 생기셨다 이런 말씀 주셨죠. 또한 두통이 있으셨는데 두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와 같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뇌명증은 지금 현재 치료 기간이 2, 3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환자분 저희가 이제 치료한 기간이. 그래서 뇌명증까지 호전됐다 이 정도까지 경과는 아직은 아니세요. 뇌명증도 치료하시려면은 상당히 좀 치료 기간이 필요한 이러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근육 증세가 어느 정도 가벼워진 이러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여러 가지 검사 방법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서는 상당히 자신 있게 이 환자분이 치료를 향후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 제공해 드리는지 우선 저희가 환자분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각별히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환자분께서는 단백질을 거의 좀 잘 안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안 드시는 분이신데 물론 소화 기능이 약간 측면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잡수면 웬일인지 모르지만 몸이 좀 쑤시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환자분께는 반드시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근육 자체의 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것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모발 검사상 살펴보면은 아연 수치가 매우 낮은 지금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연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기능, 또 면역기능, 근육기능 이 세 가지 기능에 전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연이. 그런데 이 아연은 아연 보충제를 드신다 해서 간단히 이 몸에서 아연이 이렇게 쉽게 기능이 살아나는 그러한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아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연이라는 것은 채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아연을 섭취할 수가 없죠. 단백질,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드시면서 섭취하셔야지 아연이 우리 몸에서 기능이 살아나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면역기능, 신경기능, 근육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신경기능, 근육기능, 그 다음에 면역기능 이 세 가지는 전부 중증 근무력증에서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전부 다 아연이 관계가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환자분은 그동안에 단백질을 거의 좀 싫어하는 편이셨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볼 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저희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환자분은 단백질 섭취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동안 어떤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선호하는 음식 측면에서 단백질을 좀 기피하는 편이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드시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역기능, 신경기능, 또 근육기능 등에 매우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아연은 우리 면역세포에서 여러가지 호중구라든지 또는 거식세포라든지 NK셀이라든지 여러가지 백혈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혈구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가지 종류의 백혈구에 매우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고요. 모발 미네랄 검사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아연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연 수치가 있는데 이 아연 수치가 매우 낮은 현저하게 낮은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이 200이신데 지금 아연 수치 환자분이 65가 나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과 아연 수치 간격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매우 좀 심각하다고 해야 될까요? 매우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환자분이 단백질 섭취를 그동안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질병의 원인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환자분께 또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야채 채소를 또 많이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채 채소를 왜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환자분의 경우 진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인체의 효소 성분이 많이 부족하신 걸로 나오셨어요. 자, 이 환자분께서는 그 식생활에서 야채 채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과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그 반대로 저희가 식생활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채 채소는 많이 잡수시고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과일은 섭취는 많이 줄여달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효소 성분이 인체에 부족하게 되면은 인체의 단백질 대사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단백질 대사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인체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중증 근무력증의 경우에는 콜린이라든지 또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을 통해서 잘 근육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과 근육의 상호 신호 전달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단백질 대사의 중요성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와 연관되어서 효소 성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효소라는 것은 단백질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저희가 과일 섭취를 많이 줄여라, 그 대신에 야채 채소를 데쳐서 많이 잡숴달라고 이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가 면역 질환, 그 중에서도 중증 근무력증,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경과 근육의 접합 부위의 기능을 올바르게 향상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원인의 측면에서 이러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복진도 그림이 되는데요. 이 복진도라는 것은 이제 환자분의 복부를 앞진, 타진, 시진, 촉진, 망진 등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와 같이 이 환자분의 복부 중에서 요 명치 부위와 배꼽의 한 중간 되는 요 지금 이 부위에 압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분이 이 소화 기능에도 이제 좀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화 효소가 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화 효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체 전반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여러 가지 효소 성분이 또한 동시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보셔야 됩니다. 효소 성분으로 판매되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야채 채소를 데쳐서 살짝 쪄서 많이 드시면은 야채 채소에 효소 성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 좋게 효소 성분을 섭취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야채를 데쳐서 살짝 쪄서 많이 식사 때마다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효소 성분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효소 성분을 잘 섭취하시는 경우에 인체의 단백질 대사가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인체의 단백질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시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세포에 잘 전달되게끔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환자분께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함께 제공해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치료 기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고, 또 향후 치료 경과도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 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식품과 질병과의 어떤 그 연계성이랄까요?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식품이나 어떤 영양성분이 질병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건강식품이. 하지만은 연결고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연 성분이라든지 효소 성분이라든지,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이나 뇌명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로 간접적인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어떠한 이유에서 또 우리 몸을 건강하는데 또 건강식품이 필요하냐, 이런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중증 근력증이나 뇌명증을 좋아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한의원에서 수십 년간 노력한 결과이죠. 또 임상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고 어떤 매우 효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저희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연요법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난치성 질환이 치료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